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해야 되는데, 그치? 비행기 모드로 하면 재난 문자 안 오겠지? 아, 그래도 와? 재난 문자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구나. 저, 봐봐. 이거 봐볼게. 1007번. 지금 요 놈이고, n 플러스 이제 이거분의 이렇게 돼 있어. 딱 형태가 저 두 번째 거지? 루트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켤레수를 곱해가지고 유리를 통한다. 그러면 얘를 우선 변형할 건데, 요 놈의 켤레수 곱해볼게. 큰 놈을 앞에 적는 게 낫지. 이거. 똑같이 얘를 곱할 거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얘를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거든. 그럼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 뺀 건데 1이지? 쓰나마나. 그치? 분자에도 곱해질 거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의 루트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요게 an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양을 이렇게 두 개 양으로 분리했어. 우선 이렇게 an을 분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k양까지의 합이 루트 2가 나왔대. 그러면 k양까지야. 지금 우리 요거에 k번째 항까지는 1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은 루트 3 빼기 루트 2. 이게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어볼게. 2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3 집어넣으면은 루트 5 빼기 루트 4. 이게 되지.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니? 맨 마지막은 k번째 집어넣어볼게. k항까지니까 k 집어넣으시면 루트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에다가 요게 나오겠지. 이렇게 적었더니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거 봐봐. 앞에 거하고 요 뒤에 거하고 사라져. 이렇게 앞에 거하고 요 뒤에 거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라져. 앞에 거하고 요 뒤에 거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면 얘 하나 살아남고 제일 큰 애 얘 하나 살아남지. 그래서 요 결과물이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살아남고 그 다음에 루트의 k 플러스 2 얘 살아남지? 두 개 살아남는 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루트 2가 됐으면 좋겠다. 얘가 루트 2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따라서 루트의 k 플러스 2가 얼마냐면 얘 넘어가면 2루트 2지? 2루트 2면 루트 8이잖아. k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지. 특히 부분수는 유리화형보다도 부분수가 훨씬 많이 나와. 그래서 얘는 그냥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거의 대부분의 기출 보면은 부분수 문제는 한 문제가 반드시 있어. 그 다음에 유형 11번 가볼까? 유형 11번 1010번을 가볼게. 로그를 포함한 수열인데 우리가 로그를 배웠기 때문에 로그 뭐 기말범위 아닌데요 이렇게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 수학 누적범위야. 당연히 로그 나올 수 있어. 그치? 로그가 막 섞여 나와 이렇게. 그럼 가볼게.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AN이라는 수열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3이야.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알고 있지? 어떻게 되니? AN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도 3이래. 이거 아니야?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이다 했으니까 그럼 얘는 3의 n제곱이지. 그치? 일반항 구했어.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시그마 k 1부터 20까지의 로그의 뭐냐면 9지. 로그의 9의 ak야. an이 요거니까 ak는 여기다 k 집어넣으시면 되지. 이거 아니야? 이걸 값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봐봐. 얘는 3의 제곱이잖아. 3의 제곱. 9라고 하는 건 3의 제곱이지? 우리가 로그에서 배웠잖아. 얘 튀어나갈 때 뭐로 나가? 역수로 나가지? 그러니까 얘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얘는 역수로 나가고 얘도 나가잖아. 그러니까 2분의 k로 나가겠지. 2분의 k에 로그 3의 3이니까 얼마? 1. 이거네. 되니? 다시 한번. 2 튀어나가지. 얘 튀어나가잖아. 2분의 k 될 것이고 로그 3의 3이니까 얼마? 1. 얘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2분의 1 꺼내면 되잖아. 2분의 1 꺼내면 k 1부터 20까지의 k지. 우리가 자연수 거듭제곱 합공식 얘는 1부터 20까지 합이잖아. 2분의
20에 21까지 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요거 4니까 요거 약분하면 5지. 105. 그러니까 정답은 105가 되겠어. 되니? 그 밑에 문제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12번이 아주 중요하지. 유형 12번. 유형 13번은 이거는 군수열인데 이게 교과 과정에서 벗어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안 나온 추세고 유형 13번은. 유형 12번은 아주 많이 나온대 이제. 1013번을 가볼게. 그러니까 오늘 약간 좀 비슷한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풀어 헤쳐져 있는 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그거에 관한 문제야. 1013번. 이거 가볼게. 지금 얘를 간단히 하래. 1 곱하기 n. 그 다음에 2 곱하기 n-1. 그 다음에 3 곱하기 n-2. 이렇게 돼 있지.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n 곱하기 1이야. 그럼 우리가 항 번호 붙여볼게. 항 번호. 얘가 첫 번째 항이야. 얘가 첫 번째 항. 동그라미 치는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일까? 1, 2, 3 해서 n까지니까 얘는 n번째 항 됐니? 우선. 지금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할 건데 우리의 목표는 k번째 항을 표현하는 거잖아. 일반화를 좀 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k번째 항, ak를 표현해 봅시다. ak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요 항 번호 잘 보시고 1일 때 이거니까 요 k 이렇게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은 1일 때 얘고 2일 때 얘야. 얘도 합이 n 플러스 1이잖아. 합이 n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에서 k를 뺀 거 아닐까. 합이 일정하잖아. 봐봐. 1하고 n 더하면 n 플러스 1, 얘랑 더해도 n 플러스 1, 얘랑 더해도 n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러면 맞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항상 확인 작업해야 돼?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은, 나오지. 2 집어넣어볼까? 나오지. 마지막으로 n 집어넣으면 얘 나오잖아. 제대로 구했다는 거지, 이렇게. 항상 확인 작업해줘야 돼. 됐어? 그러니까 AK가 얘야. 그랬을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n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시그마에 붙일게. K번째가 요거거든. 그러면 내가 구할 거는 K가 1부터 N까지 움직일 거지. 이거에 K에다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되겠어. 됐니? 여기까지. 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건 이거야. 이거가 우선 돼야 돼, 이거. K번째 항을 표현해야 돼. 그래야 시그마 우리 늘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음에 곱골이란 말이지. 곱골이고, 항상 우리 곱골에서는 변수 잘 봐야 돼. K가 아닌 거는 모조리 상수 취급한다 이랬어. 숫자야, 숫자.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할 건데, 얘를 내가 전개할 때 얘는 한꺼번에 전개할게. 그러니까 n 플러스 1을 한꺼번에 전개하면 n 플러스 1 내보낼 수 있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전개되면서 마이너스 K제곱. 요 전개식 이해가 될까? 얘를 하나로 보고 분배한 거야. 왜냐면 K가 아닌 애들은 무조건 내보낼 수 있거든. 우리가 상수, 시그마에서 요 변수 K가 아닌 거는 무조건 다 내보낼 수 있다고 그랬지? 그치? 상수 취급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돼. 얘는 n 더하기 1에다가 요거 합시다. 요거는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 됐니? 그 다음에 뒷부분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다가 2n 플러스 1까지 됐니? 됐지? 식정리만 해주시면 돼. 공통인수 꺼낼 건데, 공통인수 꺼낼 때 약간 팁을 주면은 얘네는 다 꺼내잖아. 얘는 꺼내는데, 그럼 분모는 제일 큰 놈을 꺼내는 게 좋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꺼낼 때 6분의 n에 n 플러스 1 꺼내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면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은 여기는 뭐가 돼야 되니? 3n 플러스 3이 돼야 되지. 얘를 3배 해야 되잖아. 되니? 그래야지만 분배했을 때 얘가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다 빠져나갔어. 그럼 누구 남아? 마이너스의 2n에 빼기 1 이렇게 남겠지.
공통인수 꺼낼 때. 공통인수 꺼낼 때에는 분모는 항상 큰 놈 꺼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만 이게 깔끔하게 나오지. 그럼 이제 끝났어. 실정리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 얘는 6분의 여기 n에다가 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n 플러스 2가 되지. 답 나왔지. 요게 답이지. 유형 13번은 안 나와요. 군수열은 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냥 해봅시다. 봐봐. 이건 뭐냐? 군수열이라고 하거든? 군수열. 예전에는 막 이상한 잡수열도 되게 많았어. 뭐 군수열, 뭐 바둑판 수열 막 되게 많았었는데 다 사라졌어. 다 사라지고 실제 내신에는 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유형 13번이 바로 군수열이야. 군이라고 하는 건 아니? 어떤 특정 군이라고 하잖아. 무슨 집단. 개체 뭐 이런 거지. 그거지. 그래서 1016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번 공부는 한번 해야지 한 번은. 봅시다. 수열이 있는데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3, 1, 그 다음에 5, 3, 1. 수열은 어차피 규칙성이잖아. 7, 5, 3, 1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그러면 항 번호는 분명히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고 얘가 네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항번호가 붙거든. 항번호가 붙을 때 지금 우리가 얘는 수열을 딱 관찰해 보면 어디서 끊고 싶어? 여기 이렇게 하나 끊고 싶고 이렇게 끊고 싶은 욕구가 좀 드니? 이렇게? 안 들어? 그래? 이게 뭔가 규칙이 이거잖아. 1, 3, 1, 5, 3, 1, 7, 5, 3, 1, 그 다음에 9, 7, 5, 3, 1,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쭉 나오겠지. 그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1군이라고 그래. 하나의 덩어리. 1군. 얘를 2군. 얘를 3군. 얘를 4군이라고 해. 하나의 덩어리지. 그러니까 군마다의 특징은 보이지? 그치? 그럼 95항이 뭐가 되느냐, 이거야. 95항. 그럼 항상 우리가 군수열이, 이걸 군수열이라고 하는데, 군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군 몇 항인지. 요거를 좀 밝히는 게 중요하거든. 지금 문제가 95항이지. 즉 A의 95야. A의 95라는 애가 몇 군 몇 항인지를 그거를 밝혀내야 돼. 몇 군 몇 항. 봐봐. 얘는 1군의 1항이지. 첫 번째 집단의 첫 번째 항.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2군의 1항. 얘는 2군의 2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얘는 3군의 첫 번째 항. 얘는 3군의 두 번째 항. 그러면 이 95항, 95항이라고 하는 A의 95거든. A의 95가 몇 군 몇 항인지 이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요 분수열의 특징이 있어. 1군 항수 몇 개? 1개. 2군 2개지. 3군 3개야. 4군 4개지. 그렇지? 그럼 N군은 항수가 몇 개? N개겠지. 그렇지? 그럼 내가 95항을 N군이라고 해볼게.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1항은 1군은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 4군은 4개야. 그러면 N군까지의 합은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 아니니? 1군 항의 개수는 1개, 2군의 항의 개수는 여기다 이집어넣으면 2개, 3군의 항의 개수는 3개지. 그럼 얘가 95보다는 우선 작아야 돼. 그렇지 않니? 이쯤 이해가니? 1군 항의 개수. 봐봐. 우리가 여단 말이야. 2분의 n에다가 n 플러스 1이지. 95항. 아니지 얘들아. 요걸 n군이라고 하면은 미안해. n-1군 해야 되지. 너 이해가 편하려면. 그치? 얘가 지금 n번째 군에 여기 봐봐. 여기가 n군이거든. 여기 n군에 어떤 95번째 항이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n-1군이겠지. 그렇지? n-1군까지 항의 합이 어떻게 돼야 돼? 우선 95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를 이게 더 편할 것 같다.
지금 여기를 2분의 n-1의 n 이렇게 적어볼게. 얘가 우선 95보다는 작아야 돼. 가장 가까운 수를 한번 찍어서, 이건 자연수니까 찍어서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10 집어넣으면 당연히 안 될 거고 12, 13 집어넣어볼까? 13 집어넣으면 12에 13이니까 2로 나누면 6이지. 13 만족하고 14 집어넣으면은 14 집어넣으면 13에다가 14에다가 2로 나누니까 7 14까지 14 되네. 14 그러니까 14까지 딱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14군인 걸 알 수 있어. 봐봐. 얘가 14군이야. 얘가 14군이라는 걸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게 13군까지 합 구해볼까? 13까지 합이잖아. 13군. 그러면 13, 14가 되니까 7로 나누면 뭐냐면 91이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항해 개수가 몇 개인 거야? 91개. 여기서 맨 마지막은 A에 91이다 이 얘기야. 그럼 95항은 뭐가 된다? 여기서 4개 더 간 거지. 14군에 4항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되니? 이거 이해가니? 좀 어렵지? 그래서 군수열이 사진 거야. 이게 이 학생들 좀 어렵거든, 군수열은. 군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봐. 군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라고 그랬어. 몇 군, 몇 항인지를 밝혀내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야. 95항이야. 여기서부터 1항, 2항, 3항 이렇게 이름 붙였을 때 95항의 수가 뭐냐 이랬어. 그럼 95항이 몇 군, 몇 항인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1군은 항해 개수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니까 그치? 우리가 지금 여기가 n군이라고 하면 n-1군까지 합이 그치? 95에 가장 가까운 애 구해야 돼. 딱 14군, 그러니까 13군 13까지, 여기가 13군이라고 하면은 13군까지의 항해 개수의 합이 91 나와. 여기까지가 91이야. 그럼 여기서 95라고 하는 거는, 94라고 하는 거는, 95구나. 네 번째 항이지? 여기 92, 그 다음에 93, 94, A에 95까지. 네 번째잖아. 그러니까 얘는 14군의 4항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지금 문제가 95항을 찾는 거지. 그럼 14군은 어떻게 찾을까? 봐봐. 특징을 또 볼게. 1군은 스타트가 1이야. 2군은 3이야. 3군은 5야. 4군은 7이야. 2배 한 다음에 1 뺀 거잖아. 그러니까 14군은 스타트가 뭐겠어? 14군의 스타트는 2배 한 다음에 1 빼면 27부터 시작이야. 27.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23. 그 다음은 21. 얘가 답이네. 어렵지? 어렵지? 숙제할 때 여기도 해야 돼요? 아, 군수열은 숙제 내적이 좀 애매해서 이게 내신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그냥 공부만 해놓는 거야? 또 몰라, 학교에서 또 할 수도 있어. 유행 지났으면 근데 교과서에 충실하면 요즘은 안 내는 추세다 보니까 군수열은 아마 안 낼 거라고 보고. 나오면 명예롭게 틀릴 거예요. 나도. 근데 문제집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실려 있긴 하지. 그래서 거기 1041번하고 1042번이 군수열이거든. 네? 테스트 몇 번이라고? 1041, 1042. 네. 두 개는 빼주시고. 실력 빼고 숙제 해야 하는 1046번까지 오는 숙제로 좀 해오시고. 오늘 그럼 수학책 분학과가 아니잖아요. 좀 나가야지. 조금 나가야지. 아주 쬐끔만 뭐 너무 확 나가지는 못하겠고 또 너무 가까워지고 아주 천천히 맛보기 정도만 좀 매우 천천히 매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간이 다음에 아마 복습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야. 왜냐면 오늘은 그냥 맛보기 문제만 좀 받고 실제 기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여기가 그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개념 조금 봅시다. 수열의 거기 보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지.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니?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 이런 거 있지 않니? 그치? 귀납이라는 거의 의미는 알지 얘들아. 뭐, 그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를 들면 뭐 A가 죽었다, B도 죽었다, 뭐 C도 죽었다 등등등 해가지고 고로 사람은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결론 지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을 정의 내리는 방식이야. 수열을 정의 내리는 방식은 그냥 일반항을 확 던져주면 돼. 2n 마이너스. 그럼 우리 이렇게 딱 던져주면 우리가 요 수열이 정의가 되지. 그치? 일반항을 던져줬기 때문에 n 대신 1 들어가면 1항 나올 것이고 2 들어가면 2항 나올 것이고 그렇지. 이렇게 정의 내리는 방식이 있어. 이거는 귀납적 정의는 아니지. 그렇지. 그냥 일반항을 던져주는 방식인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방식은 뭐냐면 요 1번 방식이 아니라 2번 방식이야. 봐봐. 수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물론 이렇게 일반항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귀납적 정의 방식은 아니고 이렇게 가능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항이 1이야.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한다? 점화식. 불 붙이는 식이 아니라. 그치? 점화식은 뭐라고 그랬어? 점화식. 이게 한문인데 점점점 될 화자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항번호가 커지면서 이웃하는 애들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그거에 대한 관계식인데 얘를 이렇게 한번 내가 적어볼게. 그러면 이 점화식은 뭘 나타내는 점화식이니? 등차 수열 아니야? 얘 슉 넘어가면 차이가 얼마? 2로 일정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 2고 그지? 그 다음에 점화식이 나왔어. 그러면 첫째 항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첫째 항은 당연히 뭐가 된다? 1 될 거고. 그럼 여기다가 n 대신 누구 대입하면? 1 대입하면 2항 나오지. 2항은 어떻게 돼? n 대신 1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2 더하니까 3 나오지. 3항은 n 대신 누구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돼. n 2 집어넣으면은 2항에다가 다시 2 더하래. 여기 5. 이런 식으로 쭉 정의가 되겠지. 요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귀납적 정의 방식이라고 그래. 뭐냐면 첫째 항 알려주고 첫째 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야?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걔를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하지. 첫째 항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점화식 알려주면은 모든 항들이 일종의 도미노처럼 줄줄이 정의가 된다는 거지. 그치? 알겠니? 개념 차이 알겠니? 일반항 딱 던져주는 거. 이거는 귀납적인 방법은 아니야. 그치? 굳이 얘기하자면 연역적인 방법이지. 그냥 정의를 알려준 거니까. 그런데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다? 첫째 항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을 알려주잖아. 그러면 2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항 나올 것이고 3항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항 나오지. 4항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줄줄이 도미노같이 나온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귀납적 정의라고 그래. 그치? 우리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지. 봐봐.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건 뭐다? 첫째 항 A1의 값을 던져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걔를 뭐라고 해? 점화식. 그치? 점화식을 알려주면은 모든 항이 다 정의가 돼. 그렇잖아. 걔를 이제 귀납적인 정의 방식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은 점화식들을 공부할 거야. 이제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등차수열 알고 있잖아. 등비도 배웠지. 걔만 있는 게 아니야. 되게 좀 특이한 애들 있어. 그래서 그거까지 공부를 할 거지. 그러면 첫 번째 거기 우리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화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점화식 갑시다. 1번 점화식. 1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점화식을 좀 공부를 할 건데 각종 점화식인데 예전에는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은 점화식이 있었어. 근데 교육과정 다 빠지고 이제는 남아있는 게 실제로는 한 4개, 5개 정도만 알면 돼.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 등차 수열 점화식 어떻게 되니? n 플러스 1번째. 여기에서 n번째 항을 빼면은 일정하지.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공차. 그치? 그래서 얘 넘어가면은 그치? 그게 바로 점화식이 되겠지.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an을 넘겨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d 더한 거다. 얘랑 같은 의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등비. 여기까지는 새로운 게 없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등비 수열은 저희가 뭐냐면 비율이 일정한 수열. B가 일정하지. 그치? 그래서 m 플러스 1번째 항을 n번째로 나눈 비율이야. 비율이 일정한 거지. 얘도. 그치? 요걸 우리가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하고 양변에 an을 곱해주시면 이렇게 적어도 돼. a의 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전마식이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 배운 내용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3번부터야. 3번부터.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등차수의 전마식 중에서 요거는 항 2개 사이 관계식이고 가끔 여기 나와 항 3개짜리는 어떤 게 성립해야 되니? 등차 중앙이 있었잖아.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이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요거 외에 어떤 게 있냐면 이것도 가능해. 2의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사이드지. 그치? 요게 성립이 되면 얘도 등차수열 나타내는 점화식이지. 우리 책에 나와 있지? 그 괄호 3번에 있는 거.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이다. 그러면 등비수열은 뭐였어? 이거에다 추가적으로 하면. 가운데 항의 뭐는? 제곱은 양 사이드 곱이었지. 요거까지. 그치? 이거는 이웃하는 2개 항 사이 관계고, 얘는 이웃하는 3개 항 사이 관계고. 얘는 등차, 얘는 등비. 그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거기 참고에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거기 봐봐. 안 중요한 것처럼 돼 있잖아, 여기. 우리 책 보이니? 참고 보이니? 참고에 괄호 1번, 괄호 2번.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익힐 건데, 왜냐면 이거는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 꼴이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 여기서 F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에 관한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상수가 아닌 거지. 얘가 어떤 상수가 아닌 거야. 얘가 만약에 어떤 상수가 되면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상수면 어떤 고정된 값이야. 그러면 등차수열 아니야? 그렇잖아.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fn이야. 변하는 수라는 거지. 그치? n 값이 변하면 얘도 같이 변하는 애야. 변수라는 거고 상수가 아닌 거야. 알겠니? 고러한 형태일 때.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 이거는 문제를 한번 가져와서 해볼게. 이게 식으로만 보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 1063번 요거 볼게. 1063번 보시면 거기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거 보이니? 걔를 가져오면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항에 1이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이 뭐냐면 an 플러스 4n이야. 혹시 너희들 방학 때 개념 강의 들을 때 개차수열 얘기 들어봤니? 수업했니? 권정호 쌤이 처음 들어봤니? 들었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안 들은 건지. 아, 그랬어? 기억이 아예. 기억이 아예였어?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개차수열이라고 하거든. 우선은 교과서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개차수열의 공식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방에도 가능해. 그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한번 해볼 거야. 봐봐. 그럼 첫 번째는 교과서 방식. 볼게. 이게 개차수열 용어가 이게 교과서에서 쑥 빠졌단 말이야. 용어가. 근데 이 자체가 원래 개차수열이거든. 그치? 첫 번째 방식은 교과서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이러한 점화식이지. 봐봐. 얘는 차이가 나. 지금 뭐냐면 여기가 n에 관한 식이 돼야 돼. 이게 만약에 n이 없어. 4만 있어. 4만 있으면 이건 등차 아니야? 그렇잖아. 4씩 커진다 이 얘기인데 얘는 4n이야. n에 관한 식인 거지. 그러면 교과서식 방식이 뭐냐면 n 대신 딱 이와 요 꼴은 n 대신 1부터 n-1까지야. 대입 후 변변 더한다. 요게 소개가 돼 있지. 요게 요 수열의 해법이야. 그럼 한번 해볼게. 이거에 따라서 n자리에 1부터 n-1까지 집어넣을 거야. 그럼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은 A2는 A1 플러스 4 곱하기 1. 그렇지? 2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A3는 A2 플러스 4 곱하기 2. 쭉 나가겠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은 A4는 3 집어넣으면은 요게 될 거야. 쭉 나가서 어디까지? n-1. 여기다 n-1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는 a, n이 되는 거 되니?
여기다 n-1 집어넣었어. 그럼 a에 n-1 됐니? 그 다음에 n 자리에 n-1 집어넣었어. 됐어? 여기까지? 내가 뭐 했니? n 자리에 1부터 n-1까지야. 그치? 대입했어. 그런 다음에 변변 더해볼게. 얘네들 변변 더해볼게. 변변 더하면 봐봐. 아주 아름답게 사라진단 말이야. 여기 좌변은 얘네를 싹 더한 거고 우변은 얘네 싹 더한 거잖아. 근데 얘네가 같이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치? 같이 없어지지.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남는 게 여긴 누구만 남아? AM만 남아. 그러니까 좌변은 AM만 남아. 얘들아 우변 봅시다. 우변은 누구 살아남니? 얘 살아남지. A1 살아남아. A1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얘네들 싹 더할 거야. 싹 더할 거야. 싹 더하면 뭐가 돼? 4로 묶을 수 있지? 4로 묶으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n-1까지 됐니? 응, 그랬어. 그러면 이거 볼게. 좀 어렵지? 처음이라 그래. 봐. 여기 이거 1부터 n-1까지의 합. 뭐지? 2분의 1부터 n-1까지야. n-1에 n 됐니? 그랬잖아. 그럼 이제 지금 문제가 뭘 묻고 있어? 십항을 물어보고 있어. 십항 구해볼게. 지금 문제가 십항 묻고 있지? n 대신 10 집어넣으면 돼. 10, 그러면 얘는 첫째 항 1에다가 지금 4 곱하기 여기 2분의 n 대신 10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9, 10 이게 되겠지. 그럼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야? 약분하면 2가 되지. 그러면 1에다가 180 그러니까 181 나오지. 되겠니? 좀 어렵지? 처음에 가서 그렇지? 우선 요 교과서 방식으로 우선 확실히 해야 돼. 그치? 우선은 요거에 이 점화식의 모양새부터 기억하자고. 어떤 꼴이야?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n에 관한 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n에 관한 식이 있어야 돼. 이렇게 덧셈이고. 그렇지? 그럴 때는 뭐다? n 대신 1부터 n-1까지 대입한 다음에 변변 줄줄이 더하면 돼. 그렇지? 그게 해법이니까.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서 두 번째 방식은 개차수열 공식이 있어. 공식으로 한 방에 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 그럼 그거 한번 개차수열에 대해서 개차수열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수열을 공부하면 이거 좀 어차피 알아두면 좋긴 하지.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은 요걸 뭐라고 하면 개차수열이란 말이야. 개차수열 공식으로 그냥 바로 해결이 가능한데 그럼 개차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 좀 배경 지식을 한번 쌓아볼게. 우리 개차수열은 뭘 개차수열이라고 하냐면 이런 걸 개차수열이라고 해. 봐봐. 1, 2, 4, 7, 11 이렇게 뻗어가는 거야. 봐봐. 얘를 내가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네 번째 항, 얘를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니? 차이 얼마야? 1이지. 차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차이를 보면 얘가 1이야. 얘 차이 얼마야? 2야. 차이 얼마야? 3이야. 차이가 4지. 등차 아니잖아. 차이가 일정해야 등차인데 얘는 등차 아니야. 그렇지? 등비니? 등비도 아니야.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개차라고 그래. 그치? 붙어있는 항, 그거의 차이, 걔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개차라고 하거든? 그치? 1, 2, 3, 4, 얘를 봐봐. 얘가 등차 수열 아니니. 그치? 얘를, 이웃하는 항 사이의 차이, 얘를 내가 B1이라고 할게. 얘를 B2라고 할게. 얘를 B3라고 할게. 얘를 B4라고 이름 붙여볼게. 그렇지. 얘는 등차 수열이잖아.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내가 식을 내볼게. A1은 당연히 A1이 될 것이고 1. 그 다음에 A2 봅시다. A2라고 하는 얘거든. 2의 탄생 배경. 2는 어떻게 탄생했어? 2는 1에다가 1에다가 1을 더해서 얘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 A2는 얘에다가 B1을 더해서 나왔어. 그 다음에 A3에 갑시다. A3는 얘거든. 4의 탄생 배경.
1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누구 더한 거야? 1 더하고 2 더해서 얘 더해서 이게 나왔지. 그러면 A1에다가 누굴 더했다? B1과 B2를 더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우리 목표는 뭐다? K번째 한 표현해 볼게. 그럼 K번째 항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봐봐. 2일 때 요거야, 3일 때 얘야. 그럼 K번째 항은 A1에다가 B의 1, B의 2 어디까지야? B의 K 빼기 1까지 됐니? 그럼 얘를 시그마로 적어볼까? 시그마로 적으면 바로 개차수열의 공식이 탄생해. 개차수열의 공식 1부터 어디까지지? n-1까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BK 이렇게 적었어. 얘는 바로 뭐냐면 개차 1반항이야. 이게 바로 개차야. 이게 바로 개차 아니니? 그렇지? 차이. 그럼 이 공식을 알고 있다면 공식으로 바로 할 수 있어. 봐봐. 이거 1반항 구해볼게. 1반항 어떻게 돼? A에는 첫째 항 얼마야? 이거 고들해볼게. 얘가 개차잖아. 이웃탄항사의 차이. 1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중요한 게 여기 n-1에 4K 이게 바로 얘만 계산하면 답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4 끄집어내면 되지? 2분의 n-1의 n. 이 식 똑같이 나왔잖아. 똑같은 식 나왔지. 얘랑 똑같은 식 나왔잖아. 그치? 공식 한 방으로. 그래서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답 나와. 그치? 우리가 바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개차수열의 공식이야. 개차수열의 공식. 중요한 건 n-1까지. 그러니까 요 3번을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개차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용어를 뺐어. 용어를 빼고, 풀이법을 요걸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차수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서 풀이법이 1부터 n-까지 대입한 다음에 변변 더한다. 요 방식. 아니면 그냥 공식 쓰든가. 둘 중에 선택이지. 우린 둘 다 알고 있으면 좋지 뭐. 그치? 공식 쓰면 다 틀리는. 그렇지. 이게 개차수열의 정의가 똑같거든.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개차를 아마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군수열은 수업을 안 해도 개차는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왜냐면 학교생들도 다 학창시절 때 개차를 배웠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단 말이지. 좀 머리가 복잡하지? 네. 잠깐 끊었다가 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딱 그 점화식 4번까지만 할 거야. 4번까지 정리하고 요거 좀 익혀와야 되거든. 얘들아. 이걸 토대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도가 아닌데 끝나. 이래독이. 근데 형식적인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가 실제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숙제가 이제 마플 시너지로다가 프린트로 나갈 테니까 그 마플 시너지 답지가 겁나 두꺼워 알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채점할 때는 얘들아 파일로 그냥 보고 채점해. 그치? 내가 출력은 문제만 해줄 테니까. 그럼 좀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양파링 먹방 타임.